이게 뭐냐면 매슬로우라고 하는 인본주의 경제학자가 만든, 옛날에 만든, 아마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아마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네, 한 번씩은 다 배우셨을 겁니다. 전 어렸을 때 이게 사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목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예, 그런 이론이에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 생리적 욕구입니다. 의식주, 수면에 대한 욕구.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신체적, 감정적 안전, 위험 회피.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 안전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해요. 타인과의 관계, 인정, 단체 소속.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자존의 욕구, 명예, 권력, 성취를 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고 위치에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마지막 욕구 단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런 문제들, 정규직이 돈 더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돈 조금 받고 하면서 그 수익의 격차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아실현의 욕구요? 당연히 안 되죠. 명예, 권력, 성취 욕구요? 당연히 안 되죠. 소속감과 애정 욕구? 아니, 비정규직인데 무슨 소속감이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이요? 아니, 지금 당장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일 시켜주면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무슨 안전입니까? 까라면 까는 거지. 당연히 안 되죠. 생리적 욕구? 의식주, 수면, 어떤 먹는 것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욕구. 아니, 돈을 못 버는데, 직업이 없는데, 일이 없는데, 돈 조금밖에 안 주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것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은 저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안전에 대한 욕구?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천하제 같은 저런 일들이. 이익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뭐라 세우면 노동자는 그냥 가서 까야 되는 겁니다. 까라면 까는 겁니다.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불이 나든 건물이 무너지든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생리적 욕구를 위해서. 저게 아직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소속감과 애정?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런 욕구 5단계로는 옛날부터 배웠는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도 됐으면, 그 정도의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간 나라면, 적어도 소속감과 애정 욕구 3단계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루었어요. 정상에 이루었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도면? OECD 회원국 중에 상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하이 퀄리티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이 아직까지 1단계의 욕구조차도 지금 저기에 걸려가지고 허덕허덕하고 있으면 어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화병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뭔가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닌데, TV를 보면서 내가 보는 광고, 내가 보는 드라마, 저 밖의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저 안의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들.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환경만 자꾸 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이런 부조리들의 어떤 그런 출발과 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위해서 비정규직이 비중이 맞는 거 맞아요. 근데 임금도 똑같이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도 주면. 근데 지금은 심지어 정규직을 더 많이 주고 비정규직을 더 조금 줘요. 안 된다는 거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당 임금을. 그리고 차등을 둬가지고 일하는 시간대와 일하는 어떤 요일에 따라가지고 따로 차등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인구를 늘려야 하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기업이 갖는 고용의 유연성도 있지만 노동자가 갖는 어떤 직업 선택의 유연성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거 아니어도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 확립이 되면,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지. 누가 나한테 감히 갑질을 합니까? 못하죠. 이렇게 되면. 이거 아니어도 저거 해도 저거 하는 게 훨씬 나은데? 다음 뭔가를 또 준비할 수 있고,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 잘 시키면 뭐합니까? 사회에 나오면 정규직이 아니면 사람들이 또 못 받는데. 왜 사람들이 또 못 받겠습니까? 정규직을 돈을 더 많이 주고 비정규직은 돈 조금 주니까. 아무런 어떤 복지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 생존을 위해서 혼자 싸워야 되니까. 어디 소속돼 있지도 않고. 그런 사회를 앞에 두고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봤자 그 학생들이 그걸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아닌데? 교육개혁 많이 하는데요. 이거 처리 안 되면 교육개혁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만연되는 굉장히 많은 어떤 부조리들, 대부분 계급 문제에서 지금 나오는 계급이 지금 문제인데, 계급의 고착화가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지금 정규직 100번 쑥 나갔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주제가 재미없고요. 그리고 정규직을 가지신 분들도 요거 밀어야 돼요. 지금 정규직이신 분들도 요거 밀어야 됩니다. 왜냐? 언제 비정규직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언제 비정규직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명퇴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회사 망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회사 망하거나 잘리게 되면, 명퇴당하게 되면 내가 받던 임금의 반밖에 못 받으면서 지금까지 받던 혜택 다 날아간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사람이? 비교돼서 못 살죠.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도 아닌데 도는 거죠. 정규직에서 잘려도 전혀 내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고용 형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정규직에서 잘리는 거에 대해서 겁날 게 하나도 없죠. 아이 뭐 씨발 정규직 뭐 아는 거 알지 뭐.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고 고용의 안정과 소속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프리랜서 캐주얼 워커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따로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없잖아요. 캐주얼이 갖고 있는 장점이. 캐주얼을 갖고 있는 장점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걸 반대하는 어떤 정규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속해서 이런 계급이 확립되어 있는 게 좋은 것이고 자신들이 그 계급에서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상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위 위치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혹시 그런 사람들이라면 생각 바꿔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 중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공무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들 교육 잘 시켜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뭔 일이 발생할지. 언제 잘려가지고 언제 비정규직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정규직에만 특화되어 있고 정규직만이 잡이고 진짜 제대로 된 잡이고 내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하려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가라 떠들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어떤 노동자가 일했을 때 그 노동의 결과의 수익에 대해서 이런 차별을 통해 가지고 고용의 안정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어떤 그런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나가서 일합니다.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해요. 집이 부자건 뭐 가난하건 중요하잖아요. 다 나가서 일하면 다 나가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임금이 결정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력이에요. 경력입니다. 경력이 있으면 그만큼 더 받아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리고 한 사람이 2잡, 3잡 많이 합니다. 월요일은 여기 가서 일하고요. 화요일은 저기 가서 일하고요. 수요일은 저기 가서 일해요. 한 군데서 잘려도 아무 걱정 없어요. 일하는데 화요일 나가서 일하는데 가가지고 나 월요일도 일할래. 그럼 됩니다. 다들 그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요. 그리고 버는 돈은 비슷비슷해요. 다들. 그런 이게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임금 구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부터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계급이 계속해서 고착화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은 절대 해결 안 될 겁니다.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뜬금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환경들이 변하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호주도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한국도 변할 거예요. 근데 호주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이미 이게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잡을 잃었지만
걱정이 별로 없는 겁니다. 딴 일 찾으면 되지 뭐. 어차피 번호도 똑같은데. 여가세나 저가세나 똑같은데. 지금 한국도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요게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되고 셋업이 이제 리셋이 되고 나면 고용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난번 IMF만큼의 어떤 그런 아마 그런 파급력이 아마 그런 충격이 있을 겁니다. 기업은 노동자를 정리할 합법적인 수단을 갖게 되고요. 합법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어떤 논리를 해서 우위를 점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캐주얼 시장으로 내몰릴 게 뻔해요. 그리고 현재 캐주얼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전에 받았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아마 현상이 아마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그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후속타를 위해서, 후속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약간 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부족한 것은 그건 재경부에서 할 일이죠.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예산에는 그만큼의 돈을 확보하는 것은 머리를 싸매가지고 확보를 해야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활인데, 국민의 생활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지금 국민들 생활이 먼저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과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이 이 캐주얼 노동자들의 어떤 시장과 기존까지는 정규직이었으나 다시 또 캐주얼 시장으로 내몰릴 그 노동자들의 어떤 상황이 이게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임금에 대한 어떤 기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지. 이것 자체가 사실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다고 해봤자 뭐 듣지도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잖아.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이것보다 높게 올리고 부처를 설치를 해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이 받거나 정규직이 더 받거나 비정규직이 조금 받거나 하게 되면 그런 업장을 적발을 해가지고 똑바로 돈을 주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면 갈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은 높아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정규직보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사실은 고용 형태이고, 이런 고용 형태들이 단순히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나 이런 데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플랫폼 노동자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들 비정규직 아닙니까? 배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타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정규직이 아닌 형태의 어떤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거 지금 처리 안 되면 아무리 저녁 있는 삶을 떠들던 뭐라든지 간에 결국은 계급은 고착화가 될 것이고 갑질은 줄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근로 의욕을 잃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하니, 민주당은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하니, 검찰개혁은 그러면 열린민주당에서 할 테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행정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어느 정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 조직이 나와야 돼요.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난다니까요. 정 어려우면 제발 부탁이니 그냥
와가지고 카페라도 해가라고, 카페라도. 머리 쓰기 귀찮으면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카페라도 해오란 말이야, 카페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와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어떤 그 이후에 국민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 집중할 것이냐, 저는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당장 적용하기도 어렵고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그럼 어떤 정책은 맞습니까? 어떤 정책은 맞나요? 옛날에 다시 그 양반 상놈 사회로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적용시키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 그러면 그 체제가 맞는 겁니까? 밥은 굶지 않으니, 어디 집에, 어느 부잣집에 노비라도 들어가면 밥은 굶지 않으니, 그럼 그게 맞을까요? 왜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안 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고 오래됐는데? 180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덤준님께서, 네. 경기도 일대 샤시공사 하실 분 연락주세요. 무료 견적 후 고객 만족 시공해드립니다. 샤시 하시는군요. 아, 덤준님은. 아, 그렇군요. 아, 예. 아, 요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공사 아주 많이 없겠네요.